네,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27페이지 좀 보실래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지정에서 기본적인 내용, 즉 우리 잡석 지정과 밑창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두 번째 말뚝 좀 보시죠. 네. 어떤 지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 말뚝에 관련된 여기가 상당히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뚝을 보면 여러분 역학상 어떤 힘에 의해서 분류를 보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마찰 말뚝. 자 1번에 여러분 마찰 말뚝이죠. 두 번째가 여러분 지지 말뚝이에요. 요 얘기 좀 합시다. 자, 여러분 제가 말뚝을 박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뚝을 박았는데 요 말뚝은 이렇게 단단한 바위 같은데 걸쳐져서 요 끝이 모든 건물의 무게를 버텨줘. 그래서 요 부분이 지지한다고 해서 이 말뚝을 지지 말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마찰 말뚝은 뭐냐면 굉장히 깊은 데에 단단한 바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뚝을 박는데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원형 말뚝 형태가 아니라 자, 이렇게 그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말뚝들을 바꿔서 박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박으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 말뚝의 표면과 흙이 부딪히는 요 면적이 넓어져요. 즉 마찰 말뚝은 말뚝의 표면적이 크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표면적이 뭐냐면 여러분 요게 있어요. 자, 요거 보면 요 면적을 여러분 표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기암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표면적이 일반 원형보다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이 흙과 요 면적이 여러분 지금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마찰력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찰 말뚝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야, 너 둘 중에 어떤 게 전반적으로 이론상으로 가장 좋냐라고 물어보면 마찰 말뚝이 좋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어떤 게 좋다고요? 마찰 말뚝.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지지 말뚝이 좋다고 나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말뚝이 좋다고요? 마찰 말뚝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마찰 말뚝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재료상의 분류입니다. 어떤 분 그러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직접 요거 많이 쓰냐고요? 아니요, 요거 많이 써요. 실제는 요거 안 써요. 왜? 얘는요 이론상으로 좋다니까요. 자, 그래서 실제는요 거의 대부분 이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무조건 어떤 게 좋다고요? 마찰 말뚝. 그다음에 재료상의 분류예요. 자, 이 재료상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말뚝을 만드는 재료 가지고 분류합니다. 첫 번째, 나무 말뚝이에요. 나무로 만든 말뚝이에요. 요즘 이거 절대 안 씁니다. 왜요? 나무도 없고 이 나무가 또 그렇게 또 비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나무 말뚝은 반드시 생나무를 써야 돼요. 생나무. 마른 나무 쓰면 안 돼요. 자, 생나무를 쓰는데 반드시 얘는 껍질을 벗겨서 써야 되는 거죠. 껍질 벗겨서. 자, 두 번째. 자, 얘는요. 휨 정도가 있어요. 휨 정도는 전체 길이에요. 정도는 전체 길이의 50분의 1 이내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말뚝의 머리는 부패 방지를 하여 반드시 상수면 이하에.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말뚝의 머리는 상수면 이하에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 GL이 있어요. 상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그 깊이를 상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상수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말뚝을 박을 거예요. 말뚝 박습니다. 잘 보세요. 즉 이렇게 1번 말뚝,
2번 말뚝, 3번 말뚝이 있어요. 어떤 말뚝을 지금 요렇게 하라는 얘기 하냐면 여러분 요거 자 요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무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는 부패가 돼요. 부패.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산소와 접촉이 안 되다 보니까 부패가 안 되는 거죠. 이거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요 개념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제작용 말뚝인데 자, 이 말뚝의 특징 첫 번째 얘는 박는 자, 상수면과 관계없습니다. 상수면과 관계없다. 관계없다는 얘기는 상수면 위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얘는 내구성이 굉장히 크죠. 다음에 얘는 이어 박을 수 있어요. 이어 박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자, 세 번째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에요. 자, 여기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어떤 형태냐면 원래는 여러분 이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든지 아니면 H 형광 같은 걸 박았어야 돼요. 자, 그렇게 못할 땐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자, 이렇게 구덩이를 판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위에서 철근을 조립한 다음에 이 철근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요. 어떤 건 여러분 철근이 없는 형태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철근을 넣었으면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자갈을 집어넣어요. 뭘 집어넣어요? 자갈. 이렇게 자갈이 다 들어가면 나중에 맨 나중에 여기다 뭘 집어넣냐 여러분 모르타르를 주입해요. 모르타르. 여러분 모르타르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와 모래만을 섞은 걸 여러분 모르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콘크리트가 돼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자리 한다고 해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제자리 콘크리트에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지만 이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 오히려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보다 더 오히려 지지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 얘는 뭐 현장에서 제작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강제 말뚝이 나오죠. 강제 말뚝인데 이 강제 말뚝은 주로 이렇게 H 형광이라든지 또는요 여러분 강관 있죠. 강관 파이프 요걸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요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유리. 자, 나중에 여러분 얘는 구멍을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 파이프라든지 또는 H 형광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나중에 여러분 콘크리트를 주입해요. 자, 그러면 이 강관 즉 강제 말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얘는요 이어받기가 용이해요. 두 번째 가장 깊숙이 박아요. 가장 깊숙이 박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또 이 강제 말뚝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는요 녹이 슬 우려가 있죠. 그러면 그만큼 녹이 쓴다는 얘기는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재 밑에 보면 또 하나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 각 말뚝에 박는 간격이 있어요. 말뚝에 박는 간격. 이 간격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나무 말뚝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그 말뚝 간의 최소 간격과 지지력 나와 있어요. 말뚝 간격. 근데 자, 나무 말뚝 그 다음에 자, 기성 콘크리트 말뚝
그다음에 강제 말도, 제자리 콘크리트 말도. 자, 있을 때 여러분 방는 간격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2.5D 또는 여러분 600mm 이상라고 나오죠. 여기 D인데 여기서 여러분 D, 여기 요 D는 말뚝의 지름이에요. 즉 말뚝 지름의 2배 반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2.5D 또는 750mm 이상으로 하래요. 그 다음에 강제 말뚝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2.5D가 아니라 이제 2D로 바뀝니다. 750mm는 똑같죠. 그 다음에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도 2D에다가 자 말뚝 머리 직경에다가 1000mm를 더한 값 중에 큰 값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건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3절로 넘어가는데요. 즉 이제까지 여러분 지정에 관련된 게 가장 큰데, 자 우리 제3절을 보면 집안의 조사가 나와요. 여러분 집안을 조사한다는 얘기는 이 땅이 1m 팠을 때 무슨 땅이고 2m 들어가니까 무슨 땅이고 3m 든가 무슨 땅인지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집안조사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집안인데,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층, 즉 땅의 그 구성 요소가 뭐냐라고 하는 게 집안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집안의 성질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게, 시설 개론에서는 여러분 흙 얘기, 즉 집안의 종류가 나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사질 집안이 나오죠. 사질 집안. 또 하나는 점토 집안이 나와요. 두 가지예요. 근데 사질 집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금 요 흔히 해서 우리가 이걸 뭐래요? 모래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모래는 알맹이로 돼 있죠. 모래 알맹이. 그래서 이걸 입자 상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입상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같은 얘기예요. 다 입상토. 자, 점토 집안을 우리가 흔히 진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점성토라는 얘기도 하죠.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문제는 이 표가 시험 문제에 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집안의 성질 중에서 여러분들 이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요게 큰애 작내, 작내 큰애 이것만 외워요. 아니에요. 그 공부는 잘못된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요 항목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항목이 있죠? 항목이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그러면 이 항목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사질 집안은 이렇게 알맹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진흙은 아주 작은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전반적인 특징,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얘는요 공극이 크죠. 얘는 공극이 작아.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쉽죠? 자, 그러면 가요. 항목에서 여러분 투수성입니다. 투수성. 요거 투수성이라고 하면 물의 통과, 물 빠짐의 성질이죠. 물 빠짐이에요. 물 빠짐입니다. 어떤 게 좋아요? 왜 좋아요? 공극이 많으니까. 얘는요, 왜 나빠요? 공극이 적으니까. 투수성이 뭔지는 알면 이거 끝나는 거라고요. 이거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를 해석만 해주면 돼요. 자, 얘를 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밀, 속도가 나오죠. 안밀 속도. 안밀 속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주저앉는 속도를 안밀 속도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속도예요. 가라앉는 속도. 제가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양의 모래와 그 다음에 점토를 갖다 놓고 여기에다 똑같은 양의 물을 부어요. 물. 문제는요, 이 물을 잘 저어줍니다. 자, 여기서 넣고 잘 저어준다고요. 잘 저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이 공극 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 모래땅은 똑같은 양의 물을 진흙과 모래를 부었을 때 이 모래땅은 공극이 많으니까 물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물이 올라오는 양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사이로 다 들어가니까. 그런데 점토는 상대적으로 공극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 얘가 이 점토에서 물을 보면 이 모래땅보다는 훨씬 더 많이 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 문제는 이제 이것을 말릴 겁니다. 쭉쭉 말릴 거야. 자, 그래서 쭉쭉 말릴 때 얘는요, 자, 물을 증발시킬 거예요. 증발시킬 때 굉장히 빨리빨리 가라앉아요. 왜요? 자, 공극이 많으니까 얘가 쭉쭉 잘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이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이 공극이 적다 보니까 얘가 물 빠짐도 안 좋고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원하는 처음에 진흙이 있는 만큼 안 가라앉아요. 그래서 자, 안밀 속도가 느리죠. 이 표현을 또 달리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빠르다 보니까 빨리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단기, 안밀, 치마를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얘 느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 안밀 치마를 일으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침하량, 가라앉는 양이죠. 침하량, 가라앉는 깊이를 침하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쑥 가라앉냐면 얘가 더 가라앉아요. 그래서 자, 그 깊이는 얘가 작죠. 얘가 크다. 결국 이 공극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내부 마찰. 여러분, 마찰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서로 부딪히는 거죠. 문제는 공극이 없는 상태는 부딪힐 수 없어요. 공극이 있어야 서로 부딪혀요. 여러분, PT병 내부를 제가 한번 청소를 할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하면 좋은데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집어넣고 여러분 흔들어주는 거죠. 문제는 물을 가득 집어넣은 상태하고 물을 반만 넣었을 때 여러분 어떤 게 청소가 잘 돼요? 물을 반절 넣어야 돼요. 왜? 그래 여러분 마찰이 생기면서 그 물 마찰로 병 내부를 씻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마찰이 일으키려면 공극이 많은 게 좋죠. 어떤 게 많아요? 모래. 그래서 마찰이 크죠. 작다. 자, 이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자, 점착성은 여러분 점착이야 뭐예요? 점착이라고 하는 것은 끈적끈적거리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질 지반이 있고 점토 지반이 있을 때 점착이 크고 점착성이 작죠. 다음에 동결이에요. 동결 피해. 동결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얼어붙는다는 얘기예요. 즉 얼음이 얼어. 얼음이 얼으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은 얼면서 팽창합니다. 약 전체 체중의 9% 정도. 이 팽창된 게 뭐가 문제를 생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뭐냐고 하는 거죠. 결국 물을 많이 머금고 있을수록 얼음료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을 적게 가지고 있고 얘를 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동결 피해는 점토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음에 불교란입니다. 여러분 이걸 해석을 못하면 큰일 나요. 불교란 시료. 시료가 여러분 샘플이에요. 땅 종류. 여러분 교란이라고 하는 것은 흐트러뜨리다는 얘기예요. 자, 불은 여러분 얘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교란이라고 나오면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료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모래 한 움큼, 점토 한 움큼 넣고 이것을 일정한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자, 떨어뜨리면 이 모래땅은 여러분 점성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뜨려지는 거죠. 근데요, 점성도는 얘가 끈적끈적거리는 여러분 점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오래 가는 거죠. 덩어리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불교란 시료, 흐트러뜨리지 않는 건 어느 쪽이에요? 점토. 그래서 흐트러뜨리지 않는 시료는 요 점토가 불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죠. 여기. 자, 다음에 거기가 쉽다는 얘기가 여러분 불교란 시료 채취하기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유동성. 여러분 유동성은 무슨 뜻일까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유동성.
여러분 모래는 점성도 없고 알맹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얘가 크다, 얘가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민비입니다. 이 예민비를 참 해석을 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것은 비율이니까 예민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아, 저 사람 성격이 예민해. 저거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민비란 얘기는. 자, 갑니다. 여러분 제가 땅 속에 파이프가 있어요. 근데 이 파이프가 터졌나 봐요. 그러면 이 파이프를 보수를 하려면 땅을 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을 여기다 놔. 자, 그런데 흙의 종류는 몇 가지? 딱 두 가지. 하나는 모래땅, 하나는 진흙땅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 예민비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무슨 성질이냐면 부풀리는 성질이에요. 성질,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봐요. 지금 제가 모래땅에 있는 것을 파서 여기다 제가 해놓고 보수를 다 한 다음에 모래땅을 다시 되메우게 하잖아요. 그럼 이 모래가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조금 올라오고. 그런데요, 점토는 달라요. 즉 진흙은 달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얘는 지금 오래되면 이 공극이 거의 메꿔진 상태, 공극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제가 흙을 팠다는 얘기는, 즉 흙이 부풀려진 거죠. 땅을 파놨으니까 여러분 제가 흙이 부풀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풀린 상태를 다시 메꿔버리면 이 공극이 여러분 힘 가지고는 안 메꿔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 흙이 이만큼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다 들어가냐고요? 시간이 지나고 차도 다니고 그 다음에 비도 오고 그러면 얘가 쑥 가라앉죠. 그러면 갔다 다시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들어가. 결론 여러분, 예민비, 즉 많이 땅을 팠을 때 많이 부풀리는 건 어느 쪽이라고요? 점토. 그래서 자, 여러분 점토가 예민비가 크다, 예민비가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 보세요, 여러분. 얘만 이런 것들만 해석 제대로 잘하면, 이런 것만 잘하면 얘는 거저 오는 거지. 이걸 해석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셨죠?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관련된 얘기가 이런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30페이지 보면 집안의 조사 있어요. 자, 집안의 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 자,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자, 집안조사에서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세 번째 집안조사의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집안조사의 순서 한번 보실까요?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 어떤 기초 형식을 대충 결정 짓는 단계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슨 기초를 쓸 건지 여기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독립기초로 할 건지 아니면 온통기초로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집안조사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집안조사 방법. 자,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자, 세 번째. 거기서 보면 여러분 시험 파기는 실제 파보는 거고요. 짚어보기가 있는데 짚어보기는 쇠꼬쟁이로 쑤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감으로 무슨 땅인지 아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 문제 안 나오고 세 번째는 꼭 봐야 돼요. 세 번째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뭐가 나와요? 보링입니다. 자, 이 보링을 영문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 보링의 영문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공하다라는 얘기예요. 천공이 땅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구멍 뚫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봤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못 봤다고 하는데 옛날에 여러분 보실래요? 옛날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 삼각대 놓고 지하수 파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그래서 흙탕물 처음에 나오다가 나중에는 맑은 물이 나오죠.
그래서 파이프 박아서 나중에 지하수로 써먹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보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링에 목적이 있어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보링의 목적 나와 있죠. 자, 이 목적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잘 보세요. 흙의 주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흙의 주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주상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땅을 보면 자 여기는 흔히 해서 뭐 부엽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가니까 모래땅, 여기 가니까 자갈땅, 여기 가는 또 진흙땅, 여기는 또 큰 또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모래땅도 있고 이렇게 땅의 토층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다시 가요. 주상도는 땅의 토층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린 게 주상도예요. 여러분 지금 보링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래땅도 나오고 진흙땅도 나오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 교재의 사운딩 테스트죠. 사운딩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다른 말로 원위치 시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원위치 시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얘기합니다. 원위치 시험. 지금은 얘기 못해요. 자, 세 번째, 자 시료 채취. 이 땅에 샘플을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시료 채취를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지하수위. 나중에 지하수위 몇 메터 들으니까 지하수가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면 토질조사. 이걸 전부 다 토지뢰 조사도 가능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요 전부 다 중요하지만 요 두 가지가 여러분 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종류가 있어요. 자, 보링하는 종류가 있는데 이 보링의 종류 기본적으로 자 회전식입니다. 두 번째 뭐 충격식. 세 번째 수세식. 네 번째 오거식.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이 회전식이 가장 정확해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불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 회전 요 네 가지 방 중에 회전식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뭘 하냐면 이렇게 지금 보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지금 구멍을 뚫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당장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손으로 집어넣어서 꺼내서 야 이게 무슨 땅이나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팔이 짧아서. 가제트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파이프를 빼낸 상태에서 보실래요? 여기다가 추를 달아요. 추. 그런데 이 추가 그냥 다는 게 아니라 이 추에는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에 자 무게는 보통 63.5kg에서 63.7kg 하면 돼요. 자 이게 여러분 허용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재는 63.5kg, 어떤 교재는 63.7kg. 이거 서로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떨어뜨리는 높이가 있는데 자, 여러분 높이를 하기 전에 여기서 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중에 여기 있는 흙을 빼내는 이렇게 파이프를 달아요. 그래서 너 여기서부터 여기 떨어뜨리는 낙하 높이가 있어요. 자, 낙하 높이. 이거 75cm에서 보통 76cm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문제는 이 추가 여기에 맞으면 얘가 파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언제까지냐면 요 들어가는 깊이가 30cm 들어가는 타격 횟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 횟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n값이라고 합니다. 왜 n이냐고요? 넘버, 횟수. 자, 그러면 이 횟수는요. 자, 보통 얼마에서부터 있냐면 1에서부터 50번까지 있어요. 50번. 문제는 이거 넘어서면요.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n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n값이 크다, n값이 작다라고 나오면 n값이 크다는 얘기는 무조건 봐요. 두들은 30cm 들어갈 때까지 제가 요걸 요 벽에 박을 거예요. 문제는 얘가 단단하면 제가 망치질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뭐가 돼요? 회수가 된다고요. 즉 크다는 얘기는 제가 망치질을 여러 번 해서 왜요? 요 벽이 단단하니까. 결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러 번 줄을 떨어뜨렸다는 얘기는 이 땅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크다는 얘기는 이 땅이 경질 지반이라는 얘기고, 작다는 얘기는 이 땅이 연약 지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연약 지반. 그래서 여러분 이 n값은 우리 교재 보시면 지금 어디냐면 32페이지 n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러한 시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 관입시험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표준 관입시험 결론은 뭐 하는 시험이냐면 여러분 집안을 조사하는데, 자, 이 표준 관입시험은 잘 보세요. 사질 집안에 밀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밀도 측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밀도 측정이 아니라 너는 집안을 조사하는데 사질 집안에만 쓴다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럼 사질 집안에 쓰는 시험이 있다는 얘기는 점토 집안에 쓰는 시험도 있다는 얘기 있어요. 자, 보실래요? 이렇게 보링을 하는 도중에 자, 요 구멍에다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십자 형태의 베인을 집어넣고 요 돌려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 시험이 이게 바로 여러분 베인 테스트예요. 베인 테스트. 결론 이 베인 테스트는 어떨 때 쓰냐면 점토 집안에 점착력을 측정합니다. 중요한 건 점토 집안에 쓰는 집안조사법이라는 거죠. 뭐가요? 베인 테스트가.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이 구멍들은, 요 구멍들은 누가 뚫어놨냐면 보링을 하면서 뚫어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잠깐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 보링하는 목적, 흙의 주상도,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였죠. 두 번째는 사운딩 테스트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32페이지 보면 여섯 번째 사운딩 테스트 나오죠. 사운딩 테스트예요. 이 사운딩 테스트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정적인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동적인 게 있어요. 정적인 거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요 두 가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적인 건 어떠냐? 조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적인 건 베인 테스트예요. 동적인 건 예죠. 움직임도 많고 시끄럽고, 그래서 이게 표준 관입 시험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보링이 시작되면 보링을 하는 도중에 뭐 있어요? 모래 집안이면 표준 관입 시험을 하고 이 땅이 점토 집안이면 베인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도 표현한다고요? 사운딩 테스트. 다른 말로 원위치 시험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위치 시험은 두 가지, 즉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정적인 거, 하나는 동적인 거. 움직임이 많은 표준 관입 시험을 동적인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움직임이 적은 조용한 시험은 베인 테스트라고 얘기한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